안녕하세요. 엉클즈의 돈돈 주간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제가 선별하는 한두 가지의 뉴스를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제경제 뉴스부터 한번 짚어보죠. 수출 규제 1년, 금융보복 없고 되레 투자 대출 늘었다. 이런 제목의 뉴스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작년 7월 달 반도체 관련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일본. 과연 반도체 관련 부품만 그랬는지 아니면 금융 쪽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수출 규제 이후 금융 분야에서 보복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국내에 투자를 더하고 대출도 늘린 것으로 29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일본 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 12조 7,20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말 12조 9,860억 원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금융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3%에서 2.4%로 큰 변화가 없고요. 채권 투자는 소폭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수출 규제 조치가 금융 분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설사 금융 분야에서 보복 조치가 취하더라도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보유한 주식은 외국인 하루 거래량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 조치를 취한다 해도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본 거죠. 오히려 그 일본계 외국은행 지점의 여신은 지난해 6월 말 23조 4천억 원에서 지난 3월 말 31조 원으로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걸 보면 오히려 금융 쪽은 부품 쪽하고는 관계없이 상품 쪽하고는 관계없이 전혀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국제경제에서 금융 분쟁은 굉장히 큰 이슈거리입니다. 상품 쪽에서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사실 금융 쪽의 문제는 돈줄을 가지고 놨다 풀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큰데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 조치가 상품 부분에 국한됐기 때문에 한국 시장으로서는 문제가 없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죠. 금융 부분으로 만약에 확대됐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부터 시작되지만 환율 분쟁까지 그렇게 발전하는 걸 보면 아마 이 문제가 조금 금융 부분까지 확대됐다면 문제가 굉장히 커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경제 관련된 뉴스를 좀 하나 짚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국내 관련된 뉴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날 그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몇 달 동안 좀 잠잠하게 아파트 가격이 안정된 듯 하더니 지난 4, 5월 달부터 좀 코로나 이후로 좀 쭈삣쭈삣하더니 코로나 때는 3, 4월 달은 좀 조용했어요. 근데 4월, 5월 좀 쭈삣쭈삣하더니 6월 17일 날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또 한 번 내놨습니다. 이게 21번째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거랑 무관하게 어느 뉴스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 3가지 이유 이런 내용의 분석글을 내놨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매매 가격은 1.7% 상승, 지난 3년간 전세 가격은 3% 하락, 마이너스 3% 하락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 가격이 13.7% 상승했고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수도권 실패라고 하는 부동산 정책의 결론이 나오는 중간 평가에서 과연 왜 이러는 걸까?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는 가격 안정화보다는 일부 지역의 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양극화에 있는데 이거를 분석한 내용에 보면 첫 번째, 시중에 너무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
뭐 아시다시피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그랬고요. 또 저금리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풀린 돈들이 약 그 광의 M2 기준으로 3천조가 넘어서는 등 유동성이 풍부했는데 여기에 저금리까지 합쳐지면서 뭐 가격이 오르니까 여기에 덩달아서 갭 투자,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증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하여튼 그 시중에 있는 여윳돈들이 전부 다 부동산 시장으로 그 몰릴 만한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도시 선호 현상이 강해진 거죠. 인구 증가율은 감소하면서 도시의 인구 증가는 늘어나는 현상. 뭐 이게 교육, 행정, 편의시설 등 뭐 서울, 그다음에 대도시 프리미엄이 계속 지속된 거죠. 그다음에 서울의 마용성, 그다음에 수용성, 최근에 노원 뭐 이런 그 강북까지 확대되면서 그 대도시 아파트 가격 안정화가 어렵다는 것이 이 도시 선호 현상 때문에 더 강화됐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재건축, 재개발, 신축 아파트 분양은 공급은 늘었지만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실수 외에 투기 수요까지 앞에 말씀드린 유동성 자금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적정 공급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공급 정책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이 아파트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21번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사그러들지 않고 앞으로 더 걱정인 이유, 이거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그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그 1주택자 혜택을 늘리고 2주택자 이상자들을 규제를 강화하는 뭐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엉클즈의 원포인트 코칭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특별히 아파트, 그 중에서도 수도권 아파트, 이게 문제인데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내 집에 대한 애착이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좀 강하죠. 거기다가 집 소유한 사람들의 자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없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진 거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국가 경쟁력의 부정적 요인입니다. 뭐 원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임대료나 부동산 가격이 미치는 것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조금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중산층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주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자금에 소유하려다 보면 과다하게 이제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녀 교육비나 노후 자금 등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족들과의 어떤 여유 있는 생활, 그다음에 레저,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행복을 포기하는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큰 요소가 없을지 모르지만 중산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맞바꾸는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이 정부가 조금 글쎄요 뭐 진보 정권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부동산 시장에 요소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도 좀 하기는 합니다. 자, 엉클즈의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경제, 금융 용어, 금융상품 등 여러분들의 재무상담, 돈과 관련된 고민 모든 것을 보내주시면 댓글로 제가 성실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